마지막 강의는 본 수업은 없습니다. 이거 9월 16일 본 수업 아닙니다. 그리고 과제 제출은요. 단톡방에 이 강의 끝나고 다시 올려서 공지하겠습니다만 과제 제출 같은 경우에는요. 하루 앞당기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이 과제 내실 분들은 지난번에도 이렇게 보니까 월요일까지 거의 다 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화요일 날 마감 시간 맞춰서 내시는 분들 때문에 어, 이 피드백 강의에 대한 어, 안내 이 부분이 늦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앞당겨서 월요일 자정에 마감을 하고요. 화요일에 좀 차분히 계속 메아리처럼 들려요. 이것은 제가 아마 목소리가 좀 커서 그러나 거의 다 세팅했는데 한번 좀 잠깐 나갔다 오셔도 아마 제가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을 거니까요. 잠깐 나갔다 오세요. 자, 그래도 들리면 그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세팅을. 자, 그래서 말이 잠깐 끊겼는데 음, 과제를 월요일에 마감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 어, 자료 다 보내드리고 하루쯤 한번 이 강의 자료 다시 한번 보신 다음에 피드백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강의 후에 과제가 있는데 과제는 공지사항에 링크 올려두겠습니다. 구글 폼으로 제출하면 끝나는 거고요. 내가 과제한 부분을 원장님들과 같이 한번 공유해 보고 싶다. 다른 원장님 내 과제에 대해서 다른 원장님 의견도 한번 듣고 싶다. 또는 뭐 자랑하고 싶다. 뭐 하시는 분들은요. 이제 우리 사랑방에 내가 과제한 것들 이렇게 좀 이렇게 오픈해서 같이 공유해 주시면은 감사한 부분이고요. 어, 사랑방에서 이렇게 막 올리는 게 이게 과제 제출이 아닙니다. 반드시 구글 폼 제출해 주시고요. 자, 지난번에 한 10분 넘게 막 급하셨나 봐요. 이 과제 제출하는 게 한 10분 넘게 이메일 주소가 틀려 가지고요. 제가 일일이 그거 수정하느라고 좀 시간이 좀 걸렸어요. 앞에 부분 틀리게 적으신 분은 한 명밖에 없었고요. 골뱅이 하고 뒤에 있잖아요. 네이버인데 NEV 뭐 gmail.com 하면 gmail.net 막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다시 한번 좀 잘 확인해 주시고 왜냐면 어, 한꺼번에 단체 문자로 보낼 때는 그거 하나가 걸리면 전송이 안 돼 버리거든요. 그렇게 잘못된 주소 하나가 끼어 있으면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제출하고 나서 수정하는 기능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제출하고 혹시 내가 뭐 잘못 적었나 하시면 다시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은 내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출 후 수정 가능하니까 구글 폼 꼭 체크하시고요. 자, 뭐 전반적으로 이제 강의 관련된 부분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톡방 답변 많은 원장님들이 질문해 주시고 또 답글 남겨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마치 저 없어도 잘 돌아가는 듯한 단톡방이어서 제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서운할 정도로 내가 없어도 되나? 근데 어, 제가 답글 읽어보긴 합니다. 읽어보기는 다 읽어보는데 어, 결정적인 오류가 있으면 제가 바로 이거 아니에요 라고 할 텐데 원장님들끼리 주고받는 질의응답 내용이 크게 문제가 없어서 좀 제가 보충할 부분은 좀 보이더라고요. 근데 크게 무리가 없어서 저도 지금 보기만 하고 답글까지는 지금 못 달고 있는데요.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그렇지만 어쨌든 뭐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좀 짬이 나면 앞에 부분 중에서 좀 보충할 부분들은 제가 잘 챙겨서 나중에 한꺼번에 업로드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 한 며칠 답글 달아주더니 요즘에는 별로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어, 네. 어, 입시교육, 학원 적용, 질의응답. 교육만 받아봐야 필요 없습니다. 반드시 학원에 하나 이상 적용하세요. 그리고 질의응답 많이 하시면 하실수록 좋습니다. 자, 바뀌어 있죠? 예,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밤까지 제출하세요. 자, 교육 자료는 화요일 날 보내드리고요. 자, 가끔 수요일 오전 예, 줌으로 피드백 강의합니다. 자, 이 강의 내용은요. 2015 개정 교육 과정입니다. 어, 교육 내용은 문이과 통합 과정과 고교학점제로 이어지는 흐름에 대한 이해고요. 학원에 적용하실 분은 적용할 내용은 자, 개별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도. 그리고 과정이 이렇게 바뀌었어? 우리 좀 뭔가 약간 변화를 줄 것은 없을까? 네, 이제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네, 밑에가 좀 잘려서요. 약간 조정하겠습니다. 네, 변화를 좀 줄 부분은 없을까? 어,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음, 이 매출을 좀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우리가 같이 좀 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의 이제 Q&A 샘플은요.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중3 학생이 겨울방학 예비고일 수업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필수 과목은 네, 강의 공지에 올려놓은 거예요. 자, 정답은 지난주에 이미 말했습니다. 자, 정답이 뭐였죠? 네, 한국사 공부를 하라고 그랬죠. 네, 지금도 왜 한국사를 공부해야 돼요? 하고 질문이 올라오던데 지난 강의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자, 1강 복습하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진로 진학 컨설팅과 대입제도 네, 전반에 대한 이해. 자, 진로 진학 컨설팅은 진로, 그 다음에 진학 가능성, 그리고 학습 전략 이 세 가지를 모아서 진로 진학 컨설팅이라고 한다. 진학 가능성. 어, 너 이 학생부로는 어디 대학 갈 수 있겠다. 너 몇 점 몇 등급이니까 이 학교에 한번 내봐라. 정시에서는 백분위가 어느 정도 되고 평균 점수가 어느 정도면 어디가 합격 가능하다. 이것은요 결과 컨설팅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결과까지 오기, 이런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은 누가 해야 돼요? 과정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이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누구의 몫이죠?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원장님들의 몫이다. 그래서 원장님들께서는 과정 컨설팅에 집중을 해주세요. 과정 컨설팅 쉽습니다. 왜 쉬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되니까. 어, 학교 알림이 이제 다 한 번씩 들어가 보셨잖아요. 우리 지역 고등학교 내신 성적 분석하실 수 있잖아요. 그것만 해서 붙여놓기만 해도 그 내용만 가지고 아이들한테 뭔가 정보를 제공해줘도 이게 과정 컨설팅이죠. 이제 오늘 듣게 되는 내용에서도 뭔가 또 포커싱을 잡으실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 가지고 또 적용해 보시고 물론 어,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은 꼭 해봤으면 좋겠다 모두가 하는 부분은 이제 과제로 나가게 될 겁니다. 자, 진로진학 컨설팅 전문가는 결과의 해석보다 과정을 이끌어주는 사람이다 라고 제가 강조드렸습니다. 자, 워크넷 커리어넷 그 다음에 각종 진로검사 또는 성적검사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 디지털 입학처 네, 찾아가면
우리가 원하는 정보들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중앙대학교 디지털 입학처 이 녹색 창이나 이렇게 포털에 치면은 어, 연결이 요즘에 좀 안 돼요. 그 수시철이라서 창을 일단은 좀 숨겨놨나 봐요. 그래서 제가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이 링크로 들어가야 됩니다. 어, 오늘 강의는요, 1강과 마찬가지로 밤 12시까지 오픈해 놓을 겁니다. 그래서 어, 이 화면 보시고요. 이거 캡처해서 중앙대학 디지털 입학처는 따로 주소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대학 입학 전형, 일반 전형하고 특별 전형으로 전형 방법에 따라 나눠지고요. 모집 시기에 따라서는 수시 모집하고 정시 모집으로 나눠지고요. 자, 우리가 말하는 일반 전형은 수시 모집 4개, 정시 모집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특별 전형의 핵심은 고른 기회 전형이에요. 자, 우리가 사랑방에서 이 농어촌도 이야기했었고 특성화고도 이야기했었고 이런 이야기들 했었죠. 자, 이런 것들이 다 고른 기회 전형입니다. 정원의 15%니까 상당히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죠. 자, 수시 모집은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 실기 이렇게 4개로 운영되고 있고요. 정시 모집은 수능, 실기 이렇게 2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수시에도 실기가 있고 정시에도 실기가 있는데요. 주로 예체능 아이들이 응시하는 전형이고요. 뭐 미대 입시, 음대 입시, 최대 입시가 약간씩 좀 달라요. 어제 단톡방에 이 최대 입시 제가 피드백 강의에서 좀 이야기를 했더니 단톡방에 좀 질문이 올라왔더라고요. 최대 입시의 꽃이 고대라고 제가 했더니 야 서울대가 아니냐? 서울대가 더 좋은 학교인데 당연히 그렇죠. 서울대가 더 좋은 학교죠. 어, 근데 이제 서울대는 좀 약간 넘사벽인 부분이 좀 있고요. 이 아이들이 가장 많이 관심 있어 하고 가장 많이 또 지원하고 약간은 이 부족하지만 또 가장 많이 합격하는 아이들의 어떤 여러 가지 뭐 성적이라든지 스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약간은 부족하지만 또 가장 많이 합격하기도 하는 대학이 고대여서 고대 체교과를 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체대 입시 같은 경우에 수시에서도 뽑고 정시에서도 뽑고 하긴 하는데요. 수시에서는 대부분 특기자를 뽑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전국대회에서 뭐 3위 안에 들었거나 아니면 국가대표 상비군이거나 뭐 이런 아이들을 뽑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시가 이제 그 일반고에서 일반 학생들이 이제 체대 입시 준비해서 가는 게 이제 정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좀 쉽게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시에서의 이제 실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셔틀런 뭐 찍고 이쪽 찍고 막 이렇게 달리기 축구 선수들이 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체력 기르기 위해서 뭐 그런 거라든지 뭐 잇몸 일으키기 하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마다 이제 실기 종목이 좀 다른데 어쨌든 평상시에 좀 체력 관리 잘 하고 어, 이 나중에 수능 보고 나서 정시에 있기 때문에요. 수능 보고 나서 집중적으로 이 좀 약간 기간이 있거든요. 어, 그래서 수능 보고 나서 집중적으로 아이가 체대 입시학원 가서 이 실기 종목에 대해서 좀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어, 이 체대 입시는 충분히 성공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1학년 때부터 체대 입시한다고 체대 입시 학원 막 다니면서 하는 애들은요, 그냥 이렇게 쥐어박아 주세요. 폭력을 조장하는 건 아닙니다. 이 뭐야 공부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정시 쪽에 있기 때문에요. 수능 성적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일단 공부를 하고 평상시에 그냥 우리가 체력 관리 운동하는 정도 수준의 운동해 주면서
예전에 우리가 체력장 준비했었죠. 원장님들 혹시 체력장 세대이신가요? 어, 체력장 세대 단톡방에 1번 해보세요. 체력장 세대 누구인지.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평상시에 체력 관리하면서 잘 관리한다면 무난하게 잘 준비할 수 있을 겁니다. 대학 입학 전형. 자, 학생부 교과는 교과 중심, 종합은 교과와 비교과, 자기소개서, 추천서, 면접 등이 활용 가능한데요. 추천서는 올해부터 폐지입니다. 자, 논술은 대학에서 출제하는 수학이나 과학 문제를 푸는 게 이과 논술. 그 다음에 제시문을 읽고 자기 의견을 남기는 게 네, 인문 논술입니다. 자, 실기는 주로 약간 특기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정시는 수능. 수능 100 하게 되면 딱 수능 성적으로 줄 서서 들어가는 거고, 수능 위주 전형에서 활용되는 점수, 표준 점수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대학들은 이 표준 점수를 기본으로 해서요, 대학 자체의 변환 점수로 바꿔서 또 학생을 선발하기도 합니다. 자, 대학 입학 전형 요소. 교과 전형 하게 되면 학생부의 내신 성적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또 걸어놓기도 하고요. 어떤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면접까지 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 자 이렇게 선발하는데 선발할 때 들어가는 이런 요소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대입 전형 요소라고 한다. 그래서 대학 수학능력 시험, 그 다음에 대학별고사는 면접이나 논술이 대표적인 겁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이렇게 각 대학에서 학생 선발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자료가 대입 전형 요소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매년 11월 둘째 주 목요일, 최근에 지진 때문에 한번 연기됐고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한번 연기됐고요. 자, 대학별고사는 논술, 면접, 실기고사 등으로 국가주간 시험의 변별력을 보완하고, 그 다음에 대학이나 모집단위 특성 반영을 위해서 대학 자율로 시행하는 걸 말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교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교과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좁은 의미에서 교과 하게 되면 성적을 말해요. 자, 1등급, 2등급, A, B 이걸 말하는 거고, 넓은 의미에서 교과 하게 되면 교과와 관련된 각종 수행의 기록까지를 우리가 교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 각 선생님들이 적어주시는 내용, 교과와 연계된 독서활동, 교과와 연계된 동아리활동, 교과와 연계된 자율이나 진로활동,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넓은 의미에서는 교과라고 볼 수 있겠죠. 과거에는 학교의 내신 성적, 지필고사라고 이야기하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교과라고 했고요. 아이들이 작성하는 보고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비교과라는 영역으로 따로 떼어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다음에 앞으로는 더더욱 교과와 비교과를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현재 이 방에 모여 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교과와 비교과는 앞으로 한 몸이다. 그래서 교과를 지도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반드시 자, 교과와 연계된 비교과 활동들에 대한 지식을 알고 계셔야 되고, 직접 뭔가를 하실 수 있다면 더 학원의 경쟁력을 키워나가실 수 있겠죠. 자, 정시 모집 수능 전형에서 수능만 보고 교과는 전혀 안 보나요? 교과 보는 학교가 있어요. 예전에 뭐 건대나 동국대 같은 경우에도 교과 10% 반영했었는데 지금 또 교과 100으로 바꿨고요. 한양대는 가군하고 나군에서 방법이 좀 달라요. 그래서 가군 같은 경우에는 수능 100, 나군 같은 경우에는 수능 90에 교과 10,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요.
올해는 이제 간학원이 바뀝니다. 또 서울대가 이동하면서 전체적으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이 학교가 레벨이 좀 낮아지잖아요. 어, 예를 들면 경기 외곽, 그다음에 이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요. 경기 외곽, 또는 이렇게 천왕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어, 교과 비중이 상당히 높은 학교들이 보여요. 그래서 수능 60에 교과 40, 또는 뭐 수능 50에 교과 50, 뭐 이런 식으로 그런 학교들이 보여요. 야, 학교 수준도 낮은데 교과를 봐? 그게 아니고요. 어, 이 교과를 전교과를 1, 2, 4학년의 전교과 전과목이죠. 전과목을 어, 다 보는 학교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 중하위권 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가장 우수한 한 학기 성적, 또는 가장 우수한 과목 10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제출해서 내신 성적을 산정한 학교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정시 같은 경우에는요. 서울 주요 대학, 서울 경기권의 주요 대학, 그다음에 대부분의 국립대학교,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 유명 사립대 지방에 있더라도 이런 학교들은 거의 다 수능 100입니다. 거의 다 수능 100인데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다라는 겁니다. 교과와 연계된 비교과 예 이거 이제 뒤에서 이야기할게요. 자, 대학 수학능력시험 과목,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국사, 제2외 국어 및 한문. 제2외 국어 및 한문이 인문계 아이들에게 작년까지는 대단히 중요했죠. 인문계 상위권 아이들에게. 상위권 대학들 중에서 제2외 국어 한문을 타탐 한 과목으로 바꿔주다 보니까 어, 활용의 폭이 대단히 넓었고 이 수시나 정시에서 모두 다 활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어, 제2외국어 한문 때문에 이 사탐 한 과목 그 망친 아이들이 살아난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 제2외국어 한문이 어,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이제 정시에서는 활용을 못하게 되고 수시에서도 제2외국어 한문을 사탐으로 대체해주는 학교들이 거의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2외국어를 지도하시는 원장님들께서 어제도 지금 이 방에도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어, 이 질문을 올리셔서 어제 피드백 강의에서 제 나름대로의 한번 아이디어를 드려봤는데 좀 참고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어제 거의 뭐 학원 컨설팅 하는 분위기였죠. 공부 공부는 공부보다도 어, 학원 컨설팅 뭐 괜히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어, 영어 한국사 제2외국 한문은 절대평가입니다. 등급만 나와요. 자, 영어는 90점이 1등급이고요. 한국사는 40점이 1등급이고요. 제2외국 한문은 45점이 1등급입니다. 자, 국어 수학 탐구는 상대평가입니다. 표준 점수와 100분이 등급이 나오고요. 국어하고 수학은 100점 만점, 원점수 기준으로 100점 만점. 탐구는 두 과목을 보는 거고요. 원점수 기준으로 50점 만점입니다. 자, 등급은 수시 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전형에 주로 사용해요. 등급을 가지고 정시에서 활용하는 대학은 전국적으로 2개, 3개? 예,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등급으로 대학을 갈 수 있는 정시로 등급을 활용해서 정시로 대학을 갈 수 있는 대학도 있다. 자, 표준 점수와 백분위는 주로 정시 모집에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과목별 반영 비율, 가산점, 탐구 과목 표준 점수와 자, 이런 것들 변환 점수와 이런 계산 과정을 거쳐 가지고 대학별 점수로 다시 바꿔요. 그래 가지고 최종 입학 사정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별 점수로 다 바꿔서 보기 때문에요. 뭐 서울대학교는 뭐 400 몇 점, 뭐 고려대학교 뭐 500 몇 점, 연세대학교 뭐 700 몇 점, 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합격선이 나오기 때문에 몰라요. 그 단순 비교를 해가지고는. 그래서 일단 좀 아마추어 그 정도 수준에서는 평균 100분위를 가지고 아이들이 갈 수 있는 대학 수준을 예측해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평균 100분위를 가지고 아이들 상담해 주는 것은 모의고사를 가지고 활용하시면 되고요.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가게 되면 모의고사를 보죠. 어, 그래서 모의고사를 가지고 활용하시면 되고요. 평균 100분위로 상담을 하셔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재학생 상담하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3학년들도 고등학교 뭐 6월, 9월 이 딱 정말 수능으로 해서 정시로 대학 갈 애들만 빼고 나머지 아이들 다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평균 100분위에 대한 개념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1이라고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저한테 낚이신 거예요. 체력장 그 세대는 그 나이가 이제 확인됐어. 어, 자, 1이신 분과 1이 아니신 분들. 어, 자, 제가 설명할 때, 학부모 설명할 때 가끔, 어, 요즘 학교 각 반에 아이들이 많이 좀 줄었죠? 그러면서, 어,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어, 50명이 넘었다. 손 들어보세요. 막, 손 드세요. 어, 아, 나이 들키시는데? 그러면, 또 막 웃으시고. 자, 표준 점수, 네, 여기까지 했죠. 자, 등급, 자, 눈 감고 외우셔야 돼요. 눈 감고. 자, 41, 23, 40, 여기까지입니다. 뒤에는 역순이에요. 자, 60, 77, 89, 96, 100. 자, 표준 점수, 어, 50점 만점 시험에서 평균인 아이가 표준 점수 몇 점? 50점. 100점 만점인 시험에서 평균인 아이가 표준 점수 몇 점? 100점.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IQ하고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 평균 평균이 아니라 표준 점수로 85에서 115 이 구간 안에 대부분의 아이들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120이 그래서 120이 넘게 되면 우수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표준 점수 120이 넘게 되면 어, 130이 넘었다 매우 우수입니다. 매우 우수. 어, 거의 120 후반대에서 128 또는 132 이 정도에서 보통 난이도의 시험에서는 1등급이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매우 우수고 140이면 표준점수 140이 잘 안 나와요. 근데 140이 나왔다 하게 되면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아이가 시험을 잘 본 거예요. 거의 다 맞은 거예요. 140이 나왔으면. 150이 나왔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험 출제를 한 사람이 사이코야. 이상한 시험 문제를 낸 거예요. 작년, 재작년이었던가? 국어 선생님도 풀지 못하는 수능 국어 시험 해가지고 한번 나왔죠. 그때 표준 점수 만점이 152였거든요. 151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험 정도에서 150이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거의 안 나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IQ 150 찾기 힘들죠. 그렇죠? 어, 자, 학생부 종합전형과 학생부 교과전형 뭐가 다른가요? 1강을 안 들으셨나 보다. 자, 교과는 내신 성적 위주. 오늘 다시 설명해요. 내신 성적 위주. 종합전형은 학교 생활 기록부 전체를 보는 거예요. 어, 저 초등 때 한 반에 60명, 오전, 오후반까지.
어, 이영진 원장님, 네, 저하고 같은 연배이신 것 같아요. 어, 오전 반, 오후 반. 네, 언니가 신발 신고 학교 갔다 와서 신발 벗어줘야 동생이 학교 가는 시대. 네. 자,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으로만 뽑는, 네, 네, 맞습니다. 키스톤 원장님, 감사해요. 네, 예전에 수학이, 네, 맞습니다. 자, 중학교 내신 A, 고등학교 내신 복습이에요. 자, 중학교 때 A 받은 아이들 몇 등급에서 몇 등급으로 흩어져요? 우리 지역 중학교 내신 A의 비율을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 지역 중학교 A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 내가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지역 3학년 아이들의 A 비율을 딱 들어가서 보니까 37%가 A야. 그러면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면 어떻게 된다? 1에서 4등급으로 흩어진다. 그 이야기입니다. 보통 1, 4등급으로 흩어져요. A인 아이들이. B를 맞았으면 2에 3, 4, 5, 6 보통 이렇게. C는 거의 답이 없고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때 너는 성적이 안 좋았으니까 고등학교 가면 이럴 거야. 어떤 운명론적인 결과론적인 상담을 하시면 안 되겠고 어, 우리 동양의 교육 철학하고요 서양의 교육 철학이 약간 달라요. 서양은 이 선천적인 영향을 아이가 타고난다라고 많이 믿어요. 그래서 진로나 이런 부분들도 빨리 결정을 해버리잖아요. 지금 우리도 이제 좀 빨리 결정을 하는 편이긴 한데, 어,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 김나지움이나 아니면은 뭐 레알술레 이렇게 나눠가지고 어, 야 대학 갈 애들은 이리 가고 취업할 애들은 이리 가 하고 아예 그냥 나눠버리잖아요. 어,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 어디를 나왔던지 나중에 사회에 진출했을 때 어떤 경제적 또는 지위적 또는 사회의 보편적 인식상 불편함이나 또는 어떤 차별이 없다. 뭐 그래서 좀 그런 선택들을 뭐 할 수 있는 거고요. 뭐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더 빨라요. 중학교 마치면 바로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 독일이 중학교 마치고 싱가포르는 초등학교 마치고 막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처럼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무한 경쟁 시대에서 살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불행할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동양적인 교육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맹모 삼천지교 어, 이 엄마가 잘못한 것이다. 우리 아들 탓은 아니다. 주변 친구가 문제다. 그래서 이사를 가자. 어,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을 쓰거라. 한석봉 어머니. 막 이런 어떤 이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기를 하지 않아요. 하면 된다. 어, 바뀔 거다. 이 이런 어떤 부분들이 좀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좀 전에 잠깐 이 지능 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인종론자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국수주의자도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국인들이 좀 유전자가 그래도 좀 뛰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엄밀하게 따지자면 정규분포 곡선을 그린다면 IQ가 두 자리 숫자인 사람이 우리 국민의 절반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교육을 어떤 공부를 하기에는 좀 최적화된 어, 이 좀 애초에 타고난 그런 어떤 이 두뇌를 가지고 태어난 민족들이기 때문에요. 좀 어느 정도 공부를 시키면 다 따라오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원장님들께서도 좀 포기하지 말고 아이들 잘 좀 다독거려서 할 수 있게 하고요. 사실 예전에는 게임이 문제였는데 지금은 이제 유튜브 지금 우리도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만 애들이 유튜브만 끊어도 성적이 한 등급씩은 올라가요. 그래서 유튜브 관리도 좀 시청 관리도 조금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석자 계산하기 다 해봤죠? 아직 안 해보신 분들은 다시 해보시고요. 자, 이거 다시 꺼내던 이유는
이 부분에서 자꾸 이렇게 틀리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 예상등수 100점을 맞으면 당연히 예상등수가 1등이죠. 근데 이렇게 적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예상 만점 자수. 어, 그래서 예상 만점 자수가 어, 3명이면, 자, 33명이면 1등 하고 나서 동점자에서 33등. 네,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었죠. 학교 알림이 우리 지역 학교 꼭 들어가 보세요. 자, 2강 시작도 안 했는데 1시간이 갔어. 자,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로 이어지는 흐름의 이해입니다. 자, 제가 이게 좀 문제예요. 1시간 반에 끝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막 압박감이 있어서 막 해서 하다 보면 어쨌든 그래도 좀 늦어져서 한 2시간까지 가는데 2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좀 마음에 좀 여유가 생겼는지 천천히 막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잘못하다 오늘 3시간 가겠네. 또 2시간에 무조건 끝낼게요. 자, 채팅창에 글들 올라오는 거 제가 다 답장을 좀 하면서 하다 보니까 또 좀 약간 늦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원장님들께서 그 저희 단톡방에서 하듯이 이 채팅창에 질문 올라오는 것들 중에 좀 아시는 내용들이 있으면 키스톤 원장님처럼 좀 답장 달아주시면 좋겠어요. 농어촌은 학교마다 좀 다릅니다. 그것도. 그래서 6년하고 12년 전형이 있어요. 자, 고3. 자, 문이과 통합교육과정. 자, 자소서 항목 축소, 정시 확대, 약대 모집. 올해 변하는 거요. 고1이 되게 되면은 자소서도 없어지죠. 자, 학생부 반영 항목 축소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초6부터 고교학점제. 자,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 전환. 자, 이런 부분들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고교학점제는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어, 뭐 현재 그 중학교 2학년부터 고교학점제 적용을 시키겠다 해가지고 잠깐 어, 좀 놀란 적이 있었는데 저도 그 타이틀만 보고 근데 들어가서 내용을 보니까요. 변한 거 없어요. 그냥 학점제로 운영을 하겠다는 거고요. 이 성적 평가도 현재하고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 대입에 반영하는 부분도 똑같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초6부터이기 때문에요. 너무 어, 야, 박인호 소장님 강의 들었더니 앞으로 4, 5년 이내에 학원이 큰 변화가 온대.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고 했어.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초시기가 앞당겨진 거죠. 앞으로 1, 2년 안에 변화가 오게 어, 된다고 국유학점제가 앞당겨져 버리면 마치 아프가니스탄 이렇게 빨리 무너질지 몰랐는데 순식간에 무너져서 탈출하게 되는 어, 그런 사태가 벌어질 뻔도 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 뭐야 내용 보니까 정상적으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니까요. 우리는 좀 차분하게 잘 준비해서 어, 고교학점제 시대에 오히려 더 잘 되는 이런 학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 실기 수능 실기. 자, 반영되는 요소. 자, 교과하고 종합이 뭐가 틀리냐고 조금 전에 질문하셨죠? 자, 교과 과목별 성적 빨간 점이 거의 모든 대학에서 빨간 점이 반영되어지는 전형 요소이고요. 자, 작은 점들은 일부 대학에서 반영되어지고 있는 교과 전형에 반영되어지고 있는 요소들입니다. 대학마다 약간 같은 교과라고 해도 대학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꼭 대학 입시 요강을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이 원장님들이 모든 대학의 입시 요강을 다 확인하실 필요 없어요. 특히 뭐
중학생만 하신다. 나는 뭐 고등학교 1, 2학년까지만 해. 하시면은 그냥 딱 야 교과는 내신 그리고 수능도 봐야 돼.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자, 종합은 야 종합에서도 내신 중요해. 그리고 종합은 비교과 잘 챙겨야 돼. 근데 비교과가 다른 게 아니고 결국 다 교과에서 나오는 내용을 너가 더 확장해서 공부해 보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면접? 네가 한 거 물어보는 건데 뭐가 어려워? 이러시면 돼요. 어, 물론 연 스카이 서울대 연대 고대 재시문 나오는 학교 카이스트 포항공대 가서 문제 풀어야 되는 학교 이런 학교들은 어렵긴 해요. 근데 이제 이런 학교를 제외하고 교대 면접도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이제 그런 학교들 제외하고는 종합전형 면접은 별거 아닙니다. 해볼 만해요. 자, 논술 과거에는 상위권 아이들 아니면 야 논술 쳐다보지 마 그랬는데 지금 중위권 아이들도 도전할 수 있는 약수령 논술이 생겼죠. 과거 적성고사에서 전환된 논술로 전환시킨 대학들이 약수령 논술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전에는 수능백이 늘어나는 추세였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네. 거의 다 수능백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고교학점제 도입되면 현재 고2 선택 과목 미적분 확통이 내신 등급이 나오는데 그대로 등급이 뒤에서 설명합니다. 네, 뒤에서 설명합니다. 네, 고1 공통 과목까지 등급이 나오나요? 네, 뒤에서 설명합니다. 자,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잠깐 체크했죠? 자, 교과, 자, 학생부에서 교과 전형일 때, 자, 종합 전형일 때, 논술일 때, 특기자일 때, 자,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한지 좀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괄호쳐져 있으면 반영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별 2개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반영을 하지 않으면 그냥 그렇다. 이런 얘기죠. 자, 작년 기준입니다. 자, 직관적으로 딱 비교해 보셨을 때 전국적으로는 뭐가 제일 많아요? 교과 모집이 제일 많다. 수도권에서는 뭐가 제일 많아요? 종합전형이 제일 많다. 자, 근데 정시가 어디까지 늘었죠? 40%까지 늘었어요. 그러면 31이니까 여기에 9%가 더해져야 되겠죠? 얼마만큼? 지금 교과가 딱 9%, 6,000명. 그러니까 6,000명 늘어나는 거예요, 6,000명. 해마다 대학 가겠다는 애들이 40만, 50만인데, 자, 6,000명 늘어났다고, 지금도 힘든 정시가 갑자기 쉬워져? 그건 아니죠. 그래서 재학생들은 교과와 종합을 노려야 된다. 그러면 정시가 이만큼 늘어난 게 어떻게 돼요? 뭘 빼갔을까요? 자, 논술을 좀 더 줄이고요. 종합에서 대부분 빼갔어요. 종합에서. 그러니까 재학생 입장에서는 정시 늘어난 게 그렇게 유리한 건 아니에요. 자, 3강에서 다시 설명드리긴 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교과라고 해서 성적 좋은 애들이 가는 건 아니구나. 물론 서울은 수도권 주요 20개 대학 여기는 성적 좋은 애들이 가는 전형이 교과 전형이죠. 적은 인원만 뽑잖아요. 학교의 대표 선수를 뽑는 거죠. 근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43%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 1등급부터 5등급, 6등급까지 갈 수 있는 대학이 다 있구나. 교과 전형으로. 이런 얘기예요. 제가 4강에서 이 5등급 이하 아이들이 갈 수 있는 대학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수도권에 있는 대학이고요. 그리고 지하철 역세권이에요. 기숙사도 있어요. 자, 5등급, 6등급, 7등급까지도 합격 가능해요. 수능 볼 필요 없어요. 자소서 안 해요. 면접 안 해요. 딱 교과로 해서 갈 수 있는 대학이 수도권에도 있다는 거죠.
자, 자, 고교학점제, 수능 절대평가, 성취도평가, 문과, 이과. 자, 지금 많은 것들이 변해져 있는데요. 어, 문이과 통합교육과정은요, 인문, 사회계열, 자연, 이공계열 대학 진학을 중심으로 경직되어 있는 교육과정 대신에 모든 아이들이 기초소양을 균형 있게 함양할 수 있도록 교과목을 편성한 게 문이과 통합과정의 개요입니다. 자, 운영은요, 기존의 문이과의 계열 구분을 폐지하고요. 국가 교육 과정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일부 제한. 자, 필수 과목이나 선택 범위를 제약하는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과목을 다 너 맘대로 해 이게 아니라 자, 우리가 대학을 가더라도 필수 선택 있죠? 필수 선택. 자, 학생이 희망에 따라서 진로를 탐색하고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수강제로 운영을 한다. 자, 과거에는요.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12학년제로 되어 있습니다. 자, 1학년부터 10학년까지 학제로는 고1이 되겠죠. 여기까지가 국민 공통 교육 과정이에요. 그리고 고2, 고3을 우리가 선택 중심 교육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고2가 되게 되면 뭔가를 선택했어요. 뭘 선택했죠? 우리 때 문과, 이과를 선택을 했죠. 그래서 문과를 선택을 하면 자, 그걸로 끝났어요. 그냥 시간표가 나왔단 말이에요. 자, 이과 선택했어요? 이과 시간표가 나왔어요, 그냥. 그래서 문과와 이과로 이제 반이 구분되어졌고요. 자, 똑같은 과목을 배우더라도 선생님들이 문과에 가서 가르치는 내용과 이과에 가서 가르치는 내용이 다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때나 지금이나 수어는 똑같이 배웠어요. 문과 학생이나 이과 학생이나. 근데 문과반에 들어가서는 선생님들이 야 너희는 여기까지 몰라도 돼.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시기도 하고 시험도 따로따로 내는 경우도 있었죠. 그래가지고 문과 애들이 이과 시험지 보고 야 너희는 이렇게 어려운 거 풀어? 막 하기도 하고 1학년 때 전교 7등 했던 애가 2학년 때 문과에서 1등. 왜요? 전교 1등부터 6등까지 다 이과로 가버렸어. 자, 엄마 나 수학이 좀 힘드니까 나 문과 갈래. 이런 말이 통하기도 했고요. 근데 지금 2015 개정교육과정은 어떻습니까? 자, 초1부터 고1까지는 공통교육과정이에요. 그래서 고1은 공통과목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고2, 고3 때 선택교육과정을 수강을 하게 되는데 문과, 이과를 이제 고르는 게 아니고 과목을 하나씩 고르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대학에서 학점 신청하듯이. 자, 우리가 대학 가보면 대학 다닐 때 생각해 보시면 같은 학번인데 똑같은 시간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야 너 공강 언제야? 막 물어보고 빈 시간에 서로 만나서 밥 먹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 자기가 과목을 선택하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의 2학년하고 3학년 때는 선택을 하는 폭이 더 넓어진 거죠. 근데 이 선택을 할 때, 자, 뭘 중심으로 해서 선택해야 된다? 나의 진로를 중심으로 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뭐 경영학과를 갈지, 심리학과를 갈지, 기계공학과를 갈지, 환경공학과를 갈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자,
아이들의 선택 과목이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또 뭐 과목의 어떤 유불리에 따라서 뭐 선택을 달리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그런 이제 선택의 문제를 놔두고 평가의 문제로 다시 돌아와 보면, 자, 문과 이과로 구분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같은 과목을 듣게 되면 그 아이들 전체를 같은 내용으로 평가하고 같은 기준에 따라서 성적을 처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수원 과목을 배울 때 전교생이 200명이다. 근데 문과 100명, 이과 100명이다 하게 되면 문과에서 1등에서 100등, 이과에서 1등에서 100등 이런 식으로 해서 전교 1등이 2명이 나왔겠지만, 이제는 자 200명이 똑같이 다 수원을 배우고 1등부터 200등까지 그냥 쭉 줄을 서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수학을 못하는 아이들이 과거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1학년만 버티면 2학년부터서는 숨통이 트였죠. 근데 이제는 어떻다? 못 도망간다. 그리고 반면에 이과 아이들은 쉽게 말해서 깔아주는 아이들이 문과 쪽으로 그냥 선택을 해버리면 이과는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이제 내 밑으로, 과거에는 내가 전교 1등이면, 이과 전교 1등이면 과거에 내 밑으로 몇 명이 있었을까요? 200명 학교 기준 100명 100명이었으면 99명밖에 없었는데 이제 199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과 아이들은 내신 따기가 더 유리해졌죠. 이과 상위권 아이들. 자, 이과 문이과라고 이제 구분하지 않고 영어 표현을 다시 한번 해보면요,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정확하겠죠. 자, 수학을 잘하는 학생은 이제 내신을 획득하기가 훨씬 더 유리해졌다. 그럼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이 대부분 어떤 계열을 많이 선택을 할까요? 이과, 자연 계열을 많이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이과 지망생들의 내신 성적이 더 높아졌다라는 말이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문과 계열을 지원하려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 좀 약한 아이들이 아무래도 좀 많지 않을까요? 뭐 문과 지망생도 수학 잘하는 아이들이 물론 많긴 하겠습니다만, 그냥 경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 문과생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비해서 내신 성적이 더 낮아졌다. 높아진 데가 있으면 당연히 낮아진 데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 내신 성적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영향을 받게 되고, 이과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내신이 높아지는 인플레 현상이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걸 응용 문제 입시로 가볼게요. 입시로 이제, 자, 이제 고3이 딱 됐어요. 문과 학생과 이과 학생이 두 명이 딱 있어요. 문과 학생은 과거보다 낮은 내신 성적을 들고 있고, 이과 학생은 과거보다 높은 내신 성적을 들고 있겠죠. 그러면 과거보다 높은 내신 성적을 들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더 좋은 대학을 애가 가는 게 맞겠죠. 문과에는 과거보다 더 낮은 내신 성적을 들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더 낮은 대학을 갈 수밖에 없는 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한 명이라면 그게 말이 되는데 전국적으로 이과 아이들이 성적이 다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 좋은 아이들이 그만큼 많아졌죠. 예를 들면 과거에는 1등급인 아이가 자
이과가 100명이었을 때 1등급은 몇 명입니까? 4명이죠. 200명인데 1등급은 몇 명이에요? 8명이죠. 근데 이 8명을 이과 아이들이 싹쓸이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과거에 4명밖에 아니었던 1등급 아이가 지금 8명이 생겨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같은 내신을 가지고도 같은 대학을 못 가는 거예요. 이과 아이들이. 그래서 내신 성적 좋으니까 야, 너 이 정도면 서울대도 갈 수 있어. 이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반대가 되는. 문과는 내신 성적이 좀 부족해도 상위권 대학 과감하게 도전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1장 1단이 있습니다. 1장 1단이 있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 포기하지 않는 학생이 승리한다. 어찌됐든 지금 다소 실망스럽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지금 뭔가 좀 내 기대보다 더 잘 되고 있다고 해서 너무 자만하지 말고 자, 끝까지 완주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거 보면 중학교 3학년까지만 가르치는 학원이 제일 좋아요. 보면 자, 단톡방에 올라온 질문들 네, 이런 부분들은 네, 뒤에서 나옵니다. 자, 2015 개정교육과정의 흐름인데요. 자, 이렇게 생겼죠? 자, 보통교과가 일반고에서 배우는 것, 전문교과는 특목고 특성화고, 공통과목이 1학년 때, 선택과목이 2, 3학년 때, 전문교과 1이 특목고인데, 자, 이것은 일반고에서도 교육 여건이 허락한다면 개설이 가능합니다. 전문교과 2도 마찬가지고요. 전문교과 2는 특성화고에서 배우는 과목들을 말합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자동봉진이라고 이야기하는 창의적 체험활동도 정식 수업 시간이고요. 24시간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선택 과목으로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이 있고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의 가장 큰 차이는 평가 방식의 가장 큰 차이는 일반 선택은 등급으로 평가하고 진로 선택은 등급이 아닌 성취도로 평가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고교 학점제가 되게 되면요. 자, 보통 교과에서 공통 과목은 1학년 때 배운다고 했죠. 이것만 등급과 성취도로 같이 성적 처리가 됩니다. 1학년 때 배우는 공통 과목만 등급과 성취도로 같이 성적 처리가 돼요. 그리고 모든 선택 과목, 2, 3학년 때 배우는 모든 선택 과목은 성취도만 나오게 됩니다. 자, 현재는 성취도만 나오는 게 뭐라고요? 진로 선택 과목. 1학년 때 배우는 공통 과목과 2, 3학년으로 흩어져 있는 일반 선택 과목은 전부 다 뭐가 나옵니까? 등급이 다 나와요. 성취도와 더불어서. 근데 고교 학점제가 되게 되면 이제 어때요? 공통 과목 제외하고 전부 다 성취도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고1 내신이 가장 중요해지는 거고 그 다음 아이들의 변별력이 뭐 A냐 B냐를 가지고 제대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학업 역량을 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뭐 아이들의 교내 수상 경력이나 아니면 학교생활 기록부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죠. 근데 올해 고1부터 뭘 못 봅니까? 수상 경력을 대학에서 아예 못 보죠. 현재 고2, 고3은 학기당 하나씩을 제출하거든요. 작년까지는 다 냈고. 자, 이제 수상 경력도 못 봐. 그러면 뭐밖에 볼 수 없어요? 세부 능력 특기상, 세특,
이거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럼 세특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아이들이 수업에 참여하고 발표하고 보고서 내고 토론했던 것들이 기록되죠. 이걸 보고 아이의 수준을 대학은 예측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활동을 하는 것은 기본이고 활동의 양과 질을 늘려야 된다. 과거에는 외부에서도 많이 도와줬어요. 선생님 수행평가 나왔어요. 과제만 던져주면 대신 해주는 사람이 있었죠. 물론 비용이 지불됐겠죠. 이것 때문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공정성 시비가 붙었던 건데 지금은 야 수업 시간에 한 것 아니면 다 인정 안 해줘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냥 어쨌든 해가면 받아주는 선생님들도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고 야 규정대로 할 거야 하는 선생님들도 많다는 거예요. 규정대로 하겠다는데 할 말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들을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트레이닝 되고 훈련된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빛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공통 과목 자 7개가 있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 과학탐구 실험. 여기서 과학탐구 실험만 등급이 나오지 않고요. 나머지 6개는 다 등급이 산출되어집니다. 의대가 라이면 의대라는 예시를 든 거예요. 그냥 최상위권 대학을 가라이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난 강의에서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상위 15개 대학에서 10개 대학이 뭘 보고 있어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을 전부 다 보고 있어요. 문과라고 해서 과학을 빼주거나 이과라고 해서 사회를 빼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 스카이, 플러스, 성균관대, 카이스트, 전국에 있는 교육대학교, 그 다음에 중위권의 일부 대학, 시립대도 있네요. 자, 이 대학들은 어떤 과목을 봅니까? 전 과목을 다 보잖아요. 자, 중학교 때 아주 뛰어났던 학생이 수학과학 공부 열심히 해서 고등학교 가자마자 수학 1등급, 과학 1등급을 딱 찍고 자랑스러운 성적표를 가져왔는데 한국사가 5등급이에요. 자, 한국사를 빼줍니까? 빼주죠. 어디에서? 스카이가 아닌 대학에서. 그래서 한국사 공부 시키시라고 제가 말했던 거예요. 이과 상위권 애들 왜 문과는 아니고요. 주로 경향상 이과 아이들이 한국사의 젬병이어서 그래요. 한국사를 아이들이 되게 어려워해요. 의외로 아이들이 어려워해요. 자, 선택 과목은 2학년, 3학년 때 배웁니다.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자, 교과별 학문의 기본적인 이유와 관련된 게 일반 선택. 교과 융합이나 진로 심화 체험 학습이 가능한 게 진로 선택입니다. 자, 일반고는 진로 선택 과목을 3과목 이상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건 다 이렇게 되게끔 되어 있어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예시를 들면 통합수학이 1학년 공통과목, 일반선택 수원수투, 미적 확통, 진로선택, 기하가 진로선택으로 가 있네요. 실용수학, 경제수학, 수학, 과제탐구. 그 다음에 전문교과가 있죠. 전문교과가 일반고에 개설될 수도 있는데요. 이제 이런 걸 보고 애가 특목고구나 하고 딱 아는 거예요. 그냥 과목 편제표만 보고도.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진로 선택 과목을 이번에 이제 고3들이 진로 선택 과목을 공부하고 대학 가는 첫 학년이잖아요.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을 교과 전형에서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 반영하지 않는 대학도 있는데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과목 수준을 보겠다고 그랬어요. 과목 수준. 진로 선택 과목 이수한 진로 선택 과목의 과목 수준을 보겠다 이랬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특목자사 애들 우대해 주겠다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자, 뭐 필수 이수 단위 뭐 이런 것들 그냥 봐두시고요. 뭐 우리는 그냥 이것만 204단위 총 이수 단위가 204단위예요. 그럼 여기서 24를 빼게 되면 180이잖아요. 그러니까 졸업할 때까지 180시간 단위를 그냥 시간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1단위는요. 이 초등학교는 40분, 중학교는 45분, 고등학교는 50분 수업을 기준으로 해서 일주에 1시간을 배운다고 했었을 때 총 17주간 운영되어지는 걸 우리가 1단위라고 해요. 한 문금으로 해서. 그러면 일주일에 2시간 배우게 되면 2단위, 3시간 배우게 되면 3단위죠. 그래서 한 주간의 시간표를 보고 수업 시수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이건 4단위짜리, 이건 3단위짜리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단위수를 반영한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자, 국어가 1등급이고 기술과정이 1등급이에요. 2등급이에요. 그러면 평균 내면은 1.5등급이 나와야 되는데 단위수를 반영한다라는 말은 예를 들면 자, 국어는 4단위고 그 다음에 기술과정은 그냥 1단위라고 해보죠. 그러면 국어가 4단인데 이걸 1등급을 받았고 기술과정이 2단인데 2단이라고 계산해보죠. 기술과정이 2단인데 2등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걸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8이죠, 8. 그러면 이 8을 다시 나누는 거예요. 총 국어 4단위, 기술과정 2단위, 총 6단위를 배웠기 때문에 이걸 나누게 되면 이 아이의 내신 등급은 두 과목만 배웠다고 가정했을 때 이 아이의 내신 등급은 1.33등급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한 과목은 1등급, 한 과목은 2등급이니까 더해가지고 2로 나눠버리는 것은 단위수를 미적용하는 거고요. 자, 단위수를 적용하게 되면 자, 방금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단톡방에도 질문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단톡방에 있는 질문들은 저도 보고는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이 채팅방으로 지금 현재 방송되고 있는 채팅방으로 올려주시고요. 그냥 뭐 지금 강의 내용과 크게 관계없이 나중에 그냥 대답을 들어도 된다라는 것들은요. 단톡방에 그냥 글 남겨놓으시면 강의 끝나고 뭐 저나 아니면 다른 원장님들이 답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용어에 대해서는 방금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자, 1학년 때 공통과목 배우고 자, 2, 3학년 때 이렇게 배우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일반이나 진로 중에 일반은 2학년, 진로 3학년 아닙니다. 이게 섞여 있어요. 자, 이렇게 배우는데 고등학교에 따라서 자, 2, 3학년 때 배우는 과목을 1학년으로 가져오기도 해요. 1학년으로. 예를 들면 제가 직접 컨설팅하는 학원 소재지에 있는 한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문과, 이과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이 화학이 필수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가자마자 애들이 통합과학하고 화학을 같이 하는 거죠.
자, 이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아이들을 진학시킬 때, 자, 어제 우리가 1강에 했던 것에 이제 응용 버전이죠. 하나 업그레이드 하죠. 고1 수강 과목을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을 반드시 확인을 꼭 해줘야 된다. 아이들이 국제고를 가겠다고 왜 수학을 못하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국제고는 수원을 1학년 2학기 때 배운다는 것. 수학을 못하니까 국제고를 간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어,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지 모든 학교가 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공통 과목 같은 경우에도 나머지는 그렇지는 않는데요. 한국사를 2학년이나 3학년으로 가지고 오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반 선택 과목은 자,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 성취도는 5단계고요. 수강자 수와 석차 등급이 기재됩니다. 체육이나 예술은 3단계 그냥 A, B, C로만 평가하고요. 그냥 P 이렇게만 적혀 있는 건 패스, non-패스 개념입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요. 3단계 성취도로 평가하고요.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나와요. A는 뭐 33%, B는 42% 이런 식으로. 자, 표준 편차가 주어지지 않죠. 왜 주어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다 얼마 전에 지난주 강의 듣고 계산해 봤잖아요. 우리도 계산할 수 있잖아요. A가 몇 등인지. 표준 편차가 주어지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취도와 석차 등급을 교양 교과 이것은 그냥 패스 non 패스 개념이죠. 자, 일반 선택 과목의 성적표는 이렇게 나오고 진로 선택 과목의 성적표는 아래와 같다. 자, 이런 거 나눠주고 적어내게 하는데 요즘엔 종이 안 주죠. 자, 이렇게 아이들이 선택하게끔 하는데 과목마다 선택하게끔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트랙을 묶어놓은 경우들도 있어요. 트랙을 아예 이렇게. 그래서 묶어놓으면 이 묶음 안에서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우측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한 과목씩 고르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좌측 같은 경우에는 이렇죠. 자, 우측을 보게 되면 위쪽에 이제 문학, 언어와 매체, 수학, 인리, 확률과 통계 이런 부분들은 아이들이 어때요? 선택할 수 있는 칸이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 학교에서는 이게 필수인 거예요. 이게 필수. 그러면 확률과 통계 어제 질문들이 막 있었는데 확률과 통계를 이 학교는 고민할 필요 없는 거죠. 뭐 이과 아이가 확률과 통계 선택해야 돼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문과이과 상관없는 거죠. 다 하는 거니까. 자, 어, 그리고 이제 뭐 아이가 이제 선택하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언제 조사를 하냐면 고1 빠르면 중간고사 끝나고 바로 조사하기도 하고요. 자, 늦어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이런 조사들을 하기 때문에 이때 내 진로가 결정이 나 있어야 되겠죠. 물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기 전에 결정이 나 있는 게 맞아요. 어. 근데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결정 나 있지 않으면 이 선택 과목을 정할 수가 없잖아요. 진로를. 자, 내가 의대 가겠다는데 생명과학을 안 했어. 그러면 의대에서 뽑아줘요? 생명과학도 안 한 애를? 그래서 이런 부분이에요. 어제 자소서 때문에 좀 글 올리다가 그 이야기가 잠깐 나왔죠. 어, 작년에 이제 만났던 케이스 아이인데, 얘가 그냥 공대에 관련 아이였어요, 공대.
근데 갑자기 의대를 가겠다고 그래서 어 근데 생명과학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어 정말 아이디어를 내서 어 이 빨리 이 내용을 학교 생활 기록부에 좀 올려달라고 담임쌤한테 말해라. 그래가지고 그 내용 담임쌤한테 올려달라고 해서 어 기재된 거 확인하고 어 그리고 나서 그냥 자소서 빨로 이 의대를 붙였어요, 얘를. 어 근데 어 이렇게 막판에 와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힘들고. 그래서 이런 어떤 과목 선택부터 이 아이들이 이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되니까 이런 어떤 본인의 진로에 대해서 미리 좀 초등학교, 중학교 때 교육을 해주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한국사 미리 공부하라고 하는 게 정시 수능 고려해서 지난번에도 말했고 오늘도 말했고요. 아닙니다. 고등학교 1학년 내신 때문에 그래요. 자, 통합사회 배우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요? 통합사회도 한국사를 안 하고 통합사회를 하는 게 아니고요. 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둘 다. 다른 과목입니다.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다른 과목. 자, 네, 그렇죠. 윤유섭 원장님. 저희 지역은 1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수요 신청했고 맞아요. 그렇다니까요. 2학기 때 이제 한 번 더 조사하거든요. 근데 그때 조사 끝나고 나면 안 바꿔줘요. 2학년 올라가서 선생님 저 1학년 때 이렇게 신청했는데 바꿔주세요. 안 바꿔줍니다. 자, 어, 그래서 이제 개정교육과정, 애들이 학교 가서 뭐 배우는지 미리 확인하라고 하는데 어디서 확인해요? 학교 알림이요. 학교 알림이에 가게 되면, 교육 운영 및 평가에 관한 내용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어, 다 올라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너무 작아서 그냥 일부분만 딱 끊어가지고 이렇게 확대를 시켜놨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3학년 때 탐구 과목은 이런 것들이 개설이 되어지고, 과학은 이런 게 개설돼. 어, 자, 뭐 시수는 어떻게 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미리서 고등학교 1학년을 딱 입학을 하잖아요. 그럼 다음 학기 시간표를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1학년부터 고3까지의 내가 배우는 또는 배울 수 있는 과목이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작은 표에 맨 위가 1학년, 그 다음에 2학년, 그 다음에 3학년이거든요.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운을 받으시고요. 1학년은 공통이잖아요. 그러니까 1학년 공통 과목 이 부분을 뭘 배우는지 2학년부터는 선택이지만 잘 봐두고 그다음에 선택 과목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것도 체크하면 더 좋고요. 선택 과목이 패키지로 되어 있는지 각 과목별로 선택할 수 있는 학교인지 알 수 있는 방법. 현재 고1을 내가 지도를 하고 있다. 그러면 고1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야, 너희 어떻게 신청받고 있어? 한번 보여줘봐. 그럼 애들이 리로 스쿨에 그거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그거 보시면 되는 거고요. 내가 고등학교를 지도하지 않고 있어. 우리는 초중만 하게 되면, 야, 그 학교는 패키지로 신청해. 이런 얘기까지는 굳이, 그냥 모르셔도 되는 거고요. 음. 자, 은미채 다 해야 돼요. 최상위권 대학은 은미채, 최상위권 대학은 은미채까지가 전 과목입니다. 최상위권 대학. 예, 학교 알림이 학교 홈페이지 네 맞죠. 컴공 물리 꼭 들어야 되냐고 누가 좀 올려주세요. 자, 과목 선택 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내용. 자, 탐구 과목 교과 필수 이수 단위 충족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3학년 탐구 교과 선택에서 지나가고자 하는 계열과 관계없이 반드시 사회 하나, 과학 하나 반드시 필수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자연 계열로 간 애들은 전부 다 과학만 하면 됐잖아요.
뭔 사회는 사회예요. 근데 2, 3학년 때 사회 하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생활과 윤리를 하던 뭐 세계사를 하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통은 여행지리를 많이 합니다. 말 딱 들어봐도 그냥 쉽겠잖아요. 진로 선택 과목이에요. 그냥 ABC로 평가하고 하니까. 자, 뭐 과학은 나 문과 갈 건데 과학 한 과목 꼭 해야 돼. 뭘 하지? 물리, 화학. 대부분 아이들이 생활과 과학이라는 걸 선택을 합니다. 이것도 진로 선택 과목이고 그냥 ABC로 나옵니다. 물론 전략적으로 원 과목을 선택을 하기도 해요. 자, 조금 전에 예시로 들어드렸던 제가 관리하는 지역의 A 모 소재지의 A 고등학교는 1학년 때 전교생이 전부 다 화학 원을 배운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 학교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별도의 과학 탐구 과목을 선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선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1학년 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2, 3학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1학년 때 이렇게 당겨서 해버리는 경우도 인정입니다. 자, 진로에 따라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에 학생 선택 과목 이수가 전공 적합성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탐구 교과 필수 이수 외의 탐구 과목은 사회교과와 과학교과 구분 없이 학생 진로 희망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과거에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 이 물리 2를 안 배우고 오는 애들 때문에 되게 골머리를 썩었어요. 이제 면접 볼 때 전교 1등들 데려다 놓고 직윤에서 면접을 보는데 야, 너 물리 2 왜 안 배웠니? 그러니까 저는 배우려고 신청했는데요. 신청자가 거의 없어가지고 폐강됐어요. 할 말 없거든요. 폐강됐다는데. 있는데 안 배우면 문제가 되는데. 폐강됐다는데요. 등급 따기 어려워서 애들이 신청을 안 했다는데.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서울대에서 대학교 1학년들한테 물리 가르쳤잖아요. 고등학교 물리. 천천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다소 어렵다고 느껴지는 과목들, 완전히 뭐 진로나 융합 뭐 이런 어떤 색채를 띤 과목들은 당연히 진로 선택 과목이지만 다소 어렵다고 느껴지는 심화 과목들도 어떻게 진로 선택 과목으로 다 빼버리고요. 거기에서의 평가 방식인 ABC를 적용해서 아이들이 내신에 대한 부담감 없이 그런 과목들까지 수강하고 오게 만들어 놓았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야, 너 왜 물리투 안 배웠어? 할 말 없는 거죠. A 비율이 막 40% 이러는데, 어, 내신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신청한 아이가 적어서 폐강됐어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학교가 아주 개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전공과 관련된 필수 과목이라고 여겨지는 진로 선택 과목을 수강을 하지 않았다. 어, 크게 불이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에 그래요.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에. 교과 전형으로 생각하고 있는 친구는 희망학과와 연관된 과목 선택보다 등급 잘 받을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맞는데요. 애들이 교과로 6개 못 냅니다. 보통 교과 3개, 종합 3개를 내요. 그러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서 잠깐 조사 좀 들어갈게요. 잠깐 조사하겠습니다. 이 12시가 되면 나는 나가야 된다. 어, 12시 반까지 해도 상관없다. 잠깐 좀 조사를 하고 싶은데요. 어, 12시까지 12시가 넘어가면 나는 나가야 된다.
채팅창에 그냥 부담 없이 그냥 한번 올려보세요. 일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채팅창에. 자, 12시 이후까지 강의를 하게 되면 나는 못 듣는다. 채팅창에 일이라고 한번 남겨줘 보세요. 어, 상관없는 분들 말고요. 그냥 몇 분 정도나 되는지 좀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좀 나가셔야 되는 분들이 많으면 12시에 일단은 끝내고요. 그렇지 않고 몇 분 안 되면, 어, 아, 단톡방 말고요. 단톡방 말고요. 여기 이쪽 방이요. 많으시네. 12시에 끝내야 되겠다. 네, 됐습니다. 그만 올리세요. 네, 그만 올리셔도 됩니다. 단톡방에 하지 마세요. 단톡방 시끄럽습니다. 채팅창이에요. 자, 이제 그만 올리셔도 돼요. 그만. 자, 12시에 끝내겠습니다. 자, 수능 선택 과목하고 연계도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게, 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고등학교 3학년 때 배우는 탐구 과목 제가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자연계로 대학 간 애들은 크게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이, 어차피 애들이 탐구 과목을 거의 다 원을 보지 투를 보진 않거든요. 근데 원, 투가 선의수 개념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원이 거의 다 2학년에 깔려 있어요. 어, 그래서 이 원 과목, 즉 2학년 때 배우는 과학을 가지고 수능을 보는 거죠. 그래서 자연계 아이들은 어쩔 수 없는데요. 인문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어, 가능하면 3학년 때 배우는 사회 과목과 수능 과목이 일치되면 좋아요. 예를 들면 내가 사회문화와 생활과 윤리를 수능을 볼 건데 그걸 2학년 때 배웠어요. 그리고 3학년 때는 다른 사회탐구 과목을 배우고 있어요. 그러면 수능 과목으로 두 과목에 3학년 때 배우는 사회탐구 과목 두 과목이나 세 과목 해가지고 사회만 다섯 과목을 공부하는 거죠. 학습 부담이 확 늘어납니다. 그래서 3학년 때 배우는 내신 과목과 수능의 선택 과목이 같으면 가장 베스트가 되는 거예요. 내신 공부하면서 수능 공부를 끝낼 수 있으니까. 자, 그런 얘기예요. 관계없는 분들은 놔두세요. 일이라고 안 하셔도 돼요, 이제. 다 조사 끝났습니다. 자, 12시 넘어서까지 해주고 복습, 할 테니까, 오늘 하루만 열어달라. 오늘 하루 열어드려요.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자정까지 강의 오픈되어 있습니다. 12시 반까지 할까요? 나가실 분들 나가시고. 그래도 같이 듣고 같이 끝내야 되는데. 음. 자, 그래서 보통 시간표가 이렇게 나오면, 자연계열 아이들은 2학년 때 배우는 과목 중에서 수능을 많이 보니까 얘네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2학년 때 배운 과목들 일찍 딱 배우면 이때 배운 거 가지고 3학년 때 열심히 반복하면서 수능하면 되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탐구 과목도 하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아시아사나 여행지리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런 거 있으면 반드시 이거 하고, 없으면 다른 거라도 해야죠. 근데 사회탐구 9개 과목 중에서 그래도 동아시아사가 제일 만만하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 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인문계열은 2학년 때 배우는 과목하고 3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 학교에서 뭐가 있는지 봐가지고 거기에서 가능하면 수능 선택 과목과 3학년 때 배우는 내신 과목이 일치되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생활과 과학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생활과 과학 이런 진로 선택 과목이 없으면 일반 선택 과목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지구과학이 제일 만만하겠잖아요. 암기 과목이니까. 그래서 어, 사회탐구 이거 아이들이 인문계열로 갈 아이들이 과학을 선택할 때는 생활과 과학이 있는지 먼저 봐가지고 그게 몇 학년에 있는지 보고 그거 무조건 선택하면 되고요. 만약에 없다 하게 되면
지구과학 1은 거의 다 2학년에 있으니까 2학년 때 과학 한 과목을 듣고 가야 되는 게 맞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2학년 때 과학을 3개 하는 게 좋아요. 보통 과탐 3개 고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2개를 골라놓으면 물, 화만 골랐다고 해봅시다. 물, 화만. 그러면 3학년 때 진로가 바뀐 경우에 좀 답이 없어요. 그래서 3과목을 해놓고 3학년 올라가면서 하나를 버리는 게 좋거든요. 3과목을 원을 했고 하고 3학년 올라가면서 2를 2개 듣고 그 다음에 사회 하나 끼고 이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좀 그런 형태로 좀 시간표는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 그만하세요. 자, 이렇게 전공에 따라서 과목 선택 예시 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자, 전공에 따라서 우선순위 과목들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지난 시간에 좀 봤죠?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학생부 성적을 관리할 때 인문계는 국영수사, 자연계는 국영수과에 집중을 하고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면 국영수사, 과, 한이 다 필수고 스카이면 전과목이다. 단위수 높은 과목은 최소 2, 3등급대로 관리하고 중간 기말고사 최소 3, 4주 전에는 시험 대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소홀하기 쉬운 수행평가까지 신경 써야 돼요. 1점으로 등급이 결정된다는 거 우리 확인했죠? 자, 본인이 속한 집단의 특성, 학기 학년에 따라서 학생부 성적 관리 잘해야 된다. 자, 이 표가 뭔지 아시죠? 이제 전과목 반영, 국영수 사과 반영, 인문자연에서 전통적으로 4과목씩만 반영하는 대학. 괄호가 되어 있는 건 뭡니까? 한국사까지 반영하는 대학. 자, 학년별 가중치 없습니다. 학년별 가중치 있는 대학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1학년 내신이나 3학년 내신이나 똑같이 중요하다. 그러면 더 중요한 게 오히려 뭐예요? 1학년 거예요. 왜? 1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은 다 등급 나오잖아요. 2학년, 3학년 때는 진로 선택 과목이 섞여 있고. 그래서 특히 자연계 아이들 같은 경우에 보세요. 3학년 때 과학은 다 투 배우죠? 진로 선택 과목이죠? 그다음에 3학년 때 예를 들면 기하를 배운다. 이것도 그러면 진로죠. 3학년 때 자연계 애들 같은 경우에는 2개나 3과목 정도밖에 등급 나오는 게 없어요. 1, 2학년 때 해가지고 내신이 끝나버려요. 자, 중학교 아이들에게 반드시 이야기해주고 예비고1 아니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을 또 반드시 학기 초에 학년 초죠. 학년 초에 정신교육해야 되는 게 중학교처럼 고등학교는 시간이 길지 않다는 거. 자, 입시가 6학기가 아니라 5학기에 끝난다는 거 강조해 주세요. 입시는 3학년 2학기까지 가지 않다. 3학년 1학기 끝나면 다 끝난 거다. 3학년 1학기 끝나고 원서 낸다. 수시원서 3학년 1학기 끝나고 내죠. 자, 3학년 1학기 끝나고 원서 내기 때문에 너희들이 집중해야 되는 건 5학기다. 특히 자연계 아이들은 3학년 1학기 때 내신 나오는 과목이 거의 없다. 그래서 어떻다? 자연계는 4학기라고 생각하고 공부해라 라는 말이에요. 자연계는 4학기라고 생각하고 공부해라. 그럼 5학기 때는 뭐 하냐? 탐구활동 하는 거예요. 탐구활동. 자, 대입 수시 진로 선택 과목 반영 방법인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진로 선택 과목 자, 반영하지 않는 대학이 절반 이상이 넘어요. 반영하는 대학도 있는데요. 반영하는 대학도 심지어 그냥 성취도 A, B, C에 점수 부여하는 방식으로 그냥 A면 다 만점 주는 학교가 많아요. 자, A 성취도 비율 막 이런 것까지 따지는 학교는 없어요. 2개밖에. 고대하고 서강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단순 반영하는 대학. 자, 연대. 일단 반영하지 않는 대학이 가장 많고요. 반영하는 대학 중에 단순 반영하는 대학이 연대, 숙대, 건대 등. 성취도별로 환산 비율까지 따지는 게 고대, 서강대. 정성평가하는 게 성균관대, 동국대예요. 그래서 자, 이걸 표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게 해요. 자, 보세요.
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보면 우수 최대 세 과목. A면 다 1등급, B는 3등급 이런 식으로. 숙명여대 진로 선택 과목 전체를 반영하는데 자, A는 1등급, B는 2등급, C는 4등급 이런 식으로 정량화되어 있어요. 자, 강의 자료에 쭉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서강대가 뭔가 성취도 점수와 비율 계산을 해야 되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쪽에 고대 성취도별 비율을 합산한 등급이라고 계산을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나머지는 계산할 건 없어요. 고대 성취도별 비율을 환산한 등급 어떻게 하냐면요. 어, A 비율이 10%인 학교가 있고 A 비율이 30%인 학교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과목마다 뭐 다 다르지만 그냥 한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A 비율이 10%인 학교에서 A를 받은 학생이 더 힘들었겠죠. 30%인 학교에서 A 받은 아이보다. 그래서 A 비율이 10%인 학교의 아이는 고대에서는 1.1등급으로 해줘요. 계산할 때. 그 다음에 A 비율이 30%인 학교는 1.3등급으로 계산합니다. 이런 식으로. 서강대는 좀 더 복잡해요. 근데 자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이렇고요. 자 서강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취득 성취 비율 분의 2 더하기 성취도 하단 비율. 말만 들어도 복잡하네요. 자, 이 부분을 이제 여기서 간단하게 계산, 나머지는 다 읽어보시고요. 서강대만 계산 같이 한번 해봐요. 자, A 학생의 등급이 50%인 학교가 있고요. A 등급이 10%인 학교가 있어요. A 학생은 A 등급이 50%인 학교를 다니고 B 학생은 A 등급이 10%인 학교를 다닙니다. 자, 서강대식으로 계산하면 취득 성취 비율. 자, 애가 A를 받았어요. A를 받았기 때문에 취득 성취 비율이 일단 50이죠. 50을 2로 나눠요. 그 다음에 하단이니까 B, C의 그룹에 속한 아이들이 또 50이겠죠. 그럼 50을 더해요. 그러면 A의 최종 점수는 75점이 나옵니다. B 학생의 경우에는 A 등급 비율이 10%니까 일단 10. 이걸 2로 나눠요. 그러면 A 빼고 B, C가 몇 프로예요? 90이잖아요. 90%. 그러니까 90을 더해요. 그러면 95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A의 성취 비율이 적은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은 고려대학교나 서강대식으로 계산하면 유리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지방 국립대 등 교과로 많이 뽑는 학교들은 어떻게 선발할까요? 자, 어,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진로 선택 과목 반영. 어, 진로 선택 과목은 몇 단계로 나눠지죠? 3단계로 나눠집니다. A, B, C. 근데 고교학점제가 되게 되면요. A, B, C, D, E로 나눠지고요. 미수가 별도로 있어요. A, B, C, D, E 안에 못 들어온 아이들을 미수라고 해요. 그러면 5단계 평가가 되는 거죠. A, B, C, D. 5단계 평가면요. 충분히 변별력 있게 할 수 있어요. 어, 이렇게 진로 선택 과목을 성적 처리 방식을 만드는 것처럼. 그래서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요. 서울 지역은 학교장 추천으로 지금도 추천이지만 교과 전형이 전부 다 학교장 추천제로 다 바뀔 거고요. 학교에서 추천해 주는 애들이니까 믿고 쓰는 거죠. 자,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의 취득 성취 비율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뚜껑은 까봐야 알겠습니다만 일단 예, 이 정도 이야기하고요. 어, 절반 정도 한 것 같아요. 근데 끝났어. 3분 남았습니다. 하는 데까지 하고 오늘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차시 강의가 어, 그 변화의 흐름 인데요. 다음 차시 강의에서
앞부분에서 오늘 하지 못한 부분 어, 이어서 하고요. 그리고 나서 어, 원래 준비했던 다음 차시 내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다음 차시 내용은 사실 뭐 그렇게 막 심각한 내용은 별로 없어요. 오히려 오늘 이게 지금 중요해서 좀 천천히 어, 이 제가 구글 폼으로 받았는데 저는 쉽게 한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어려운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더 쉽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좀 천천히 이렇게 끌고 왔는데 어, 역시 제 예상대로 어, 너무 천천히 끌고 왔나 봐요. 예, 2시간 다 됐습니다. 하는 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과제는요. 제가 과제 다 만들어 놨는데 오늘 강의한 내용까지만 해서 제가 과제 내용 다시 좀 수정해 가지고 한 30분 1시간 뒤에 과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동교육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문이과 통합교육과정에서 이제 진로 선택 과목들이 확대되다 보니까 우리 학교에 없는데 옆에 학교에 있어. 저거 좀 듣고 싶은데 이런 아이도 있겠잖아요. 그래서 클러스터 교육과정이라고 해가지고 인근에 있는 몇 학교를 묶습니다. 그래서 묶어서 각자 과목을 개설을 하고 어떤 동교 개설, 우리 학교는 과학과제 연구와 식품과 영양을 개설해 놨어. 야, 옆에 학교는 사회과제 연구하고 체육 전공 실기 기초가 있어. 관심 있는 애들은 옆에 학교 가서 수업 받아도 인정해줘. 이게 공동교육 과정이에요. 이게 이 공동교육 과정을 서울시 공동교육 과정은 콜라 캠퍼스라고 합니다. 콜라보 한다 이 말이에요. 먹는 콜라가 아니라. 그리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교실 온닷이 있습니다. 학교 간 공동교육 과정, 뭐 대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운영하는 학교도 있고요. 이렇게 세 학교가 묶여가지고 용산고에서는 체육과 진로탐구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썸머스쿨 같은 거, 어, 썸머스쿨. 그리고 대학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거.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수업으로 인정해 주진 않는데 자율이나 또는 진로 활동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부산광역시 주관 고교 윈터스쿨 건축과 경제 전과정을 수업 이런 식으로. 근데 고교 학점제가 되게 되면요, 현재 문이과 교육과정보다 선택의 폭이 훨씬 더 넓어지게 돼요, 아이들의. 그래서 방금 봤던 학교 내에서 단위학교라고 하거든요, 우리 학교를. 단위학교 내에서 일단 선택 과목을 고르고요. 없으면 어디로 가요? 공동교육과정, 클러스터에서 고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이나 또는 지역사회의 교육기관, 대표적인 게 대학이 되겠죠. 대학 같은 경우에는 고교 연계 사업이라는 걸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관하고 교육청에서 인정해주는, 그 다음에 학교장의 허락을 받은 이런 활동들이 수업으로 인정될 수도 있어요. 이건 검토 중입니다. 지금은 진로 활동이나 자율 활동으로 들어가고 있지만. 그리고 온라인 수업도 학점으로 인정해 줄 수도 있고요. 교실 온다시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나중에 고교학점제 되면 프로그램 이름이 바뀐대요. 우리나라가 IT 선진국이잖아요. 교실 온다시 처음에 개발된 건 그것 때문에 그랬어요. 이렇게 이 어, 뭐지? 음, 갑자기 단톡방에 이상한 게 아니고 질문이 올라와가지고 눈이 저리 갔어요. 어, 원래 도서 상간벽지에 있는 아이들, 도서 상간벽지. 뭐 예를 들면 백령도에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물화생지 선생님이 다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교육 기회가 박탈되지 않도록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예전에 어, 이 교육부에서 저도 그 아이들 이
뭐야 원격 수업을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원격 수업에 저도 참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보면 재밌어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꼭 수업을 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학교마다 이렇게 딱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어디 중학교 뭐 3학년 일반 아이들 사실 한 개 반밖에 없는 경우가 많지만 그다음에 또 어디 중학교에 뭐 아이들 뭐 해가지고 학교 몇 군데의 학교에 아이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선생님이 담당 선생님이 이렇게 계세요. 아이들이 한꺼번에 다 개인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학급 클래스 전체가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 교실이 내가 보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보통 이제 감독하는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통제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 교실 온다시라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도 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어, 이 적용할 수 있는 교과 비교과를 접목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뭐가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 예를 들어 달라고 했는데요. 아쉽게도 다음 3부 강의로 3강으로 3부 강의로 넘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강 강의로요. 어, 자, 제 생각엔 영상 오늘 안에 다시 볼 수 있으니 계속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아, 그래도 이렇게 서로 같이 해야죠. 자, 저희 생각만 더 해주셔도 좋지만, 지금 입시로 바쁘시니 적당한 시간에 끊어주시는 게, 제가 바빠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가 바빠서 그런 거 아니고요. 저는 오늘도 천안 가거든요. 어, 그래서 강의 끝나고, 어, 잠깐 준비하고 갈 시간이, 저는 오히려 시간이 있어서, 아까 원장님들께 더 강의해도 되냐고 아까 여쭤봤던 거였고요. 이 뭐야 강의 어 그 뒤에 약속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여기까지 종료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지만 어 여기서 우리 헤어지고요. 지금 잠깐만요. 채팅창 좀 이제 질문 그래도 채팅창에 올라와 있는 것만 볼게요. 네, 고교학점제 이건 설명드렸고 오늘 설명해준 내용 적용 학년 지금 우리 타랑방에 모여있는 분들이 초, 중, 고 아닙니까? 초, 중, 고 학생들 모두에게 적용하고 설명을 해줘야죠. 이제 제가 왜 그러냐면 커리큘럼 짜는 법. 뭐 예를 들면 한국사가 중요하다겠는데 한국사를 그럼 학원에서 어떻게 해? 이런 것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하긴 했습니다만 이런 이야기를 지금 안 하고 강의가 지금 좀 마무리가 되어져서 화장실 갔다 와서 왠지 좀 찜찜한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하지만 이 과제 내용을 강의 일단 잘 들어보시고요. 이 내용은 우리 아이들 좀 이렇게 적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등학교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중학교 때 혹시 선행이나 심화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어떤 느낌들이 오실 거예요. 자, 뭐 예를 들면 자, 아주 간단한 이야기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가 통합과학 한 과목 배우죠? 2학년 때 과학이 몇 과목으로 늘어납니까? 4과목으로 늘어나죠? 분신술을 써서. 근데 갑자기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4과목을 어떻게 갑자기 다 준비해서 가요? 겨울방학 만에.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해주면서 중학교 때 우리 화학은 좀 먼저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강좌 또 개설하고. 자, 통합사회, 통합과학 이런 거 문과, 이과 상관없이 다 배워야 된다는 거, 다 해야 된다는 거 이제 아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학원에 과학 선생님이 있으면 예전에는 야, 이과 가래들 과학 신청해 이랬는데 이제는 다 들어. 중3 다 들어야 돼. 이렇게 하는 거고요. 초빙할 수 있는 사회 선생님이 계시면 사회 선생님 초빙해서 자, 어떻게 해요? 문과, 이과 상관없이 특강 개설해서 다 듣게끔 하고요.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무료 강의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한국사가 어, 이 제일 먼저 상대평가 절대평가로 바뀌었잖아요.
필수이긴 하지만 문제도 굉장히 쉽고 하다 보니까 한국사 선생님들이 야 이거 돈 안 돼. 어떻게 보자면 돈 안 돼. 그냥 무료로 다 사탐 다른 거 홍보나 하자. 그래서 한국사 무료로 올려놓은 강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무료로 공개되어 있는 강의들 애들이랑 같이 보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을 개설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고등부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지난 단톡방에서 또 이야기 잠깐 나왔고 이 원장님들끼리 의견 교환했습니다만 수학 커리큘럼을 어떻게 짤 건지. 그래서 지금은 예전하고 다르게 그냥 이번 학기에는 이 과목만 하고 다음 학기에 저 과목만 하고 이렇게 안 돼요, 학원도. 그래서 수업과 특강이 같이 가져야 된다고요. 학교별로 또 배우는 과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시간표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되고, 초등학교 6학년들한테 이제 문이과 통합 과정을 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냐면 문이과 통합 과정의 연계선상에 고교학점제가 있는 거예요. 문이과 통합 과정을 이해하면 고교학점제는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어, 문이과 통합 과정이 어떻게 보면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기 전 단계의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는 고교학점제 어, 그 앞당겨서 하려고 했는데 이 교육단체라든지 준비 안 됐다고 좀 반발이 심해가지고 초6으로 밀렸잖아요. 시행 시기가 지금 늦춰진 거예요. 원래 처음 계획보다 늦춰진 건데 이제 그 전 단계에서 이렇게 문이과 통합 과정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뭐 이 시범학교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은 학교가 참여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 이 문이과 통합과정 다음 시간에 이제 고교학점제에 대한 내용을 문이과 통합과정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것들 이제 원장님들이 머릿속에 정리하셔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 이제 예비 중일이잖아요. 예비 중일 설명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초등학교 6학년 예비 중일 고교학점제 제가 저도 설명회 하거든요. 제가 컨트롤링 하는 학원 중에 초6만, 이거 중3까지만 하는 학원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컨트롤 하는데, 그 학원 설명의 주제가 뭐냐면, 저하고 똑같이 하셔도 돼요. 그 학원 설명의 주제가, 예비 중일 엄마가 꼭 알아야 될 입시 이야기예요. 근데 부제가 뭐냐면, 고교 학점제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아이가 갖춰야 할 필수 역량이에요. 어때요, 제목? 어, 그러니까 예비 중일 그 마케팅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직접 어떤 해주는 비교과 프로그램에 적용하는 것도 있지만 적용이라는 것이 꼭 그것이 아니라 학원의 성장과 마케팅 홍보에도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원장님들 이해되시죠? 자, 어, 자, 체육특기생 일반고 내신, 어, 좋으면 좋을, 체육특기생? 수시에서 최대 입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체육특기생 하게 되면, 이건 특기자 전형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특기자 전형은, 내신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일반고 아이들이 지원하는, 전형 이거든요. 정시에 있기 때문에요. 약간 좀 다른 느낌입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자, 새싹 수준이라 다 흡수가 못됐어. 어, 네, 죄송해요. 쉽게 한다고 했어도, 어려웠을 수 있겠어요. 나중에, 제 강의 라인업 중에, 광고 아닙니다. 광고 할게요. 그냥 노골적으로. 어, 왕초보 탈출을 위한 대학 입시 기초과정이 있습니다. 상시 오픈은 아닌데, 내년, 초에, 항상 1, 2월, 1, 2, 3월 이 초에 할 거거든요. 그거부터 하고 시작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할 테니까 그때 좀 이번에 좀 쭉 흐름 따라오시고 2학기 어쨌든 뭐 애들 이제 곧 중간고사 기말고사 하게 되면 2학기 끝나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12월에는 어쨌든 신입생 모집하셔야 되니까 우선 거기에 집중하시고 입시 왕초보 탈출 과정 나중에 개강되면 그거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감사합니다. 자, 과제는 1시간쯤 뒤에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요. 자, 인사하고 나가실 수 있도록 하시죠. 자, 잠시 뭐 한 2분 정도, 네, 2분 정도 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박정기, 네, 동탄 원장님, 축구 좋아하시는구나. 네, 잘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안재복 원장님, 네, 윤준섭 원장님, 감사합니다. 광주 금호 이수진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준, 네, 감사합니다. 네, 황현주 원장님도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자, 인사하셨으면 빨리빨리 나가세요. 저는 조금 더 인사하고 나가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채널 관계자분 아직 중지하지 마시고요. 원장님들 좀 더 인사하실 때까지. 자, 나가시기 전에 구독 누르고 나가세요. 구독. 네, 나가시기 전에 네, 구독을 꼭 누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 아직도 질문이 올라와. 고2부터 학교장 추천 없어지는데 고교학점제로 바뀌면 학교장 추천 많아진다. 고2부터 학교장 추천이 왜 없어지죠? 아, 고2부터 없어지나요? 제가 2023학년도 입시에서 2022학년도가 아니고 2023학년도 입시에서 학교장 추천이 없어진다고 지금 김충훈 원장님이 올려주셨는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네, 이 내용은 확인해 볼게요. 네, 이거 일단 캡처할게요. 네, 김충원 원장님이 네, 단톡방에서 확인하고 다시 답장 남기겠습니다. 이것이 어, 네, 원장님이 맞으면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거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확인해 볼 거고요. 아마 제 말이 맞을 겁니다만, 네, 일단 확인하고 다시 답변 드릴게요. 자, 아직도 한 100분 정도 안 나가셨는데, 어쨌든, 이제 그래도 인사할 분들 거의 다 하신 것 같으니까, 자,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강의실 문 닫겠습니다.